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 대학이 위주은입니다. 희망찬 한 주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오전에 미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또 뜻밖의 선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니까 또 색다른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보람되고 또 유용한 한 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실 만한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year Treasury yield falls to 3 months low of 1.43% despite inflation fears. 10-year Treasury yield라는 것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얘기합니다. 국채 금리가요, 지금 3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43%까지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달 전만 해도 1.7을 넘어가는 금리까지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주식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저리 일드가 굉장히 스테디하다,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욱이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5%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우리가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금리가 유지된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페더럴 리저브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모든 그 소비재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템퍼러리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드디어 바이하기 시작했다, 즉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드가요, 지금 10년 국채를 보면은 1.455 정도로 끝나게 됐는데요. 금요일 날 아침에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1.428까지 떨어지면서 3월 3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기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스탠스도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펀드 스태지의 톰 리인데요. 톰 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그 톰 리의 인터뷰 영상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가치주라든지 경기 순환주 쪽에 굉장히 무게를 실어주던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던 톰 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톰 리는 펀드 스태트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징 파트너, 그러니까 거의 CEO급이죠. 그리고 헤드 오브 리서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번에 빵 주식에 대해서 더블 업그레이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의견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더웨이트, 매도 의견에서 오버웨이트로, 매수 의견으로 점프를 시켜줬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홀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홀드를 건너뛰고 2단계를 올려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컴퍼니 다운그레이디드 파이낸셜즈니까 그 펀드 스태트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금융주를 팔아야 한다고 다운그레이드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톰 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금리의 전망이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빅네임 테크 스톡, 아까 얘기하는 그 빵 주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빵 주식이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데 있어서 빵 주식이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그 금융주가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준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의 그 관점이 바뀐 이유, 급격하게 변화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요, 시장은요 이미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한번 패닉을 했고 이제는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확 올라가고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S&P 500이 4,400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지금이 한 4,200에서 4,250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수치가 한 달 동안 4,40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빵 주식이 버티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이번에 성장주라든지 테크주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전문가가 또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amer says these are the four growth stocks he likes right now. 크레이머는요, 짐 크레이머를 얘기합니다. 매드머니라는 쇼를 진행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4개의 성장주를 좋아한다. 지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장주 4개를 꼭 집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가 금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요, 그가 지금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회냐면 그로스 스톡에서 기회를 본다는 거죠. 지금 성장주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장주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올해 들어서 좋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성장주 쪽에 기회가 있다고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개 주식을 찍어줬는데요. 줌비디오, 트윌리어, 다큐사인,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이렇게 4가지를 가장 좋게 평가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주식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그리고 주니어 그로스톡이다. 이 주식들은요, 굉장히 그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빵 주식을 이어나갈 만한 그런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속해서 미주음 방송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최근에 줌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줌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5.74%나 점프했는데요. 이번에 RBC라는 뱅크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RBC는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RBC가 어떠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BC가 보는 것은 멀티플 세큘러 드라이버다. 자, 이렇게 RBC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좋게 보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스트롱 그로스 마진. 그로스 마진은 총 수익이죠. 전체 매출에서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다이렉트 익스펜스, 그러니까 직접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을 빼고 남은 것을 우리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개발을 하고 나서 판매할 때는요, 그냥 카피를 해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또는 시스템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이렉트 익스펜스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총 수익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스트롱 넷 익스펜션 레이트이 있는데, 넷 익스펜션 레이트이 뭐냐면요, 기존의 고객들이 공헌하고 있는 매출의 증가세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이 2개, 3개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기존 고객들이 매출을 점점 늘려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다음으로 세일즈 에피션시가 나옵니다. 세일즈 팀이 클 필요가 없잖아요. 거대한 세일즈 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라지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 애드레스블 마켓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가 접근 가능한 그런 시장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넓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면 때문에 이 RBC라는 투자 은행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게 보는 것이 줌이라는 거죠. 줌은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작년 그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최고점에서 지금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 말고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는데, 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그 부품이 될 것이다.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하이브리드 워크이 이제 보편화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있는데 과연 줌이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만큼 굉장히 차별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식을 더 추천해주고 있는데, 트윌리어입니다. 트윌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한 역할이냐면요, 기업들이 그들의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트윌리어고, 트윌리어는 다음 세대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될 만큼 굉장히 많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주식을 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추가로 COUR이라는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고요. 다큐사인, 그리고 드롭박스, 덕크릭, 페가시스템스, 그리고 J2 글로벌까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에 조금 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to buy autonomous vehicles mapping startup DeepMap. 엔비디아가 이번에 인수를 한다. 오토노머스 비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자율주행에 필요한 매핑 스타트업,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름이 딥맵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동의를 했다. 인수할 것을 동의했는데요. 딥맵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 기업은 뭐를 하는 기업이냐면 하이 데피니션 맵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맵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맵은 어디에 필요한 맵이냐면 역시 자율주행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지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그 텀은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얼마에 주고 샀고 이러한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야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딥맵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창업을 한 그런 회사고요. 창업을 할 땐 누가 했냐면 구글, 애플, 바이두에서 일한 베테랑이 창업을 한 그런 회사라고 하네요. 자, 딥맵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엔비디아에 인수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랩핑 프로덕트를 물론 좋게 만들 거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그 자율주행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엑스퍼티즈 전문성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이번 애퀴지션은 2021년 3쿼터 3분기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회사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레귤러터리의 그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기업 중에 하나가요. 니오가 있습니다. 니오의 주가가 6.83% 정도 올라갔는데요.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니오 렌즈 키 라이센스 인 유럽.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니오가 발표를 했는데요. 니오가 뭘 받았냐면 유러피안 홀 비클 타입 어프루블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줄여서 EWVTA라고 부르는 것인데 니오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 중에 ES8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ES8이라는 차량에 한해서 EWVTA 서티피케이션을 이번에 획득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받은 승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니오의 ES8이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플레이트 레지스트레이션, 플레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번호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 국가에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등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오가 말하기를요. 이번에 ES8이라는 차량을 노르웨이에서 판매를 시작하는데 9월 달이면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승인을 얻었으니까요. 공식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텐데 올 하반기에 니오가 유럽 쪽에서 어떠한 판매량을 보낼지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쇼피파이에 관해서 좋은 기사가 떠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Shopify buys Primer, the augmented reality home design application. 쇼피파이가 이번에 프라이머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 프라이머라는 기업은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홈 디자인에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라이머는 증강현실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코레이션 브랜드 기업이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종의 제품을 그 사용자의 공간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자, 프라이머가 만든 그 비디오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소파 밑에 있는 카펫의 색깔 그리고 이 디자인을 계속 바꿔서 한번 어울리는지 보는 그런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엔 벽지 같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페인팅을 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날지를 지금 증강현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기사 역시 기업 인수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인공은 페이스북입니다. Facebook acquires population one maker, BigBox VR for Oculus.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다. Population One이라는 게임, 그 가상현실 게임을 얘기하겠죠. 이 게임을 만든 주인공인 빅벅스 VR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죠. Population One 같은 경우는요, 이미 페이스북의 오큘레이션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그 VR 스튜디오 애퀴지션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파일링업이니까 굉장히 많은 그 가상현실 플랫폼을 지금 현재 인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미 플랫폼이 있잖아요. 소셜 메디어이긴 하지만 이 소셜 메디어의 플랫폼 그리고 오큘러스라는 그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란 얘기죠. 이렇게 3박자를 모두 갖춰서 결국은 가상현실 쪽에 최강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entire team at BigBox VR is joining Oculus Studio. 따라서 빅복스 VR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을 다 고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팀이 오큘러스 스튜디오 팀에 조인을 하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도 굉장히 박차를 가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 테슬라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모델 S 플레이드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이벤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Tesla draws positive reviews for Model S Plaid event. 테슬라가 굉장히 긍정적인 리뷰를 받고 있다. 모델 S 플레이드 이벤트에 관해서 말이죠. 자, 그 중에서 골드만삭스의 코멘트를 한번 읽어보면요. 자, 플레이드의 마켓은 굉장히 작다. 상대적으로 작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테슬라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사실 모델 3라든지 모델 Y처럼 조금은 저렴한 차량에서 많이 판매를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발표된 모델 S 플레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이 모델 S 플레이드를 가지고 테슬라의 그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그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서 현재의 기술력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도 테슬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요, 제가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 그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전체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굉장히 짧게 요약된 5분짜리 영상을 함께 여러분들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신기능들이 탑재된 그런 차인지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아침부터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한 주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따끈따끈한 뉴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ll right. Thanks for coming and thanks for tuning in. With Plaid, we've managed to break the 2-second barrier, if you will. No production car has ever done 0 to 60 in under 2 seconds. In addition to a crazy performance, it's also got a longer range. Even with the tri-motor high performance, it's got almost a 400-mile range. And in the dual motor configuration, it's got a 412-mile range. And we've also improved the supercharging speed, so you can get 187 miles of range in 15 minutes. In terms of additional stats, it's also the fastest production car to complete a quarter mile, so 9.23 seconds. It's got a 200-mile-an-hour top speed, over 1,000 horsepower, almost 400-mile range. Like I said, charges so fast, it'll be probably done by the time you have a coffee, basically. We have an all-new battery pack. And then something we're really proud of is the new carbon-sleeved rotors for the motor. And it's single speed from 0 to 200 miles an hour. I mean, you can pick this motor up with your hands, and it can accelerate a 2-ton car to 60 miles an hour in 2 seconds. It goes up to 20,000 RPM and maybe a little more. We also were able to achieve the lowest drag coefficient of any car ever made. We also have the latest and greatest in heat pump, which is basically the HVAC system for the car. It's 30% better cold weather range and requires 50% less energy for cabin heating in freezing conditions. And the radiator is twice as big for heat rejection. So you'll be able to actually do back-to-back 0 to 60s, go on the track, just haul ass, and as you'll see tonight, this car is just going to do over and over again, and it doesn't get winded. And then it's also engineered for maximum safety as well. So we think we can get the lowest probability of injury of any car ever tested. And then the design, we've obviously made a lot of refinements to the exterior, and then we've completely redone the interior. As you can see, we changed the orientation of the main screen, so it's easier to watch movies and that kind of thing in landscape. In other notes, we have ventilated front seats. We have this yoke steering wheel, which is a little different, but I think once you try it, you'll think it's great. The visibility of the main screen is super clear, especially for autopilot, so you can see the entire panoramic view. I think generally all input is error. So we want, if you have to do something that the car could have done already, that should be taken care of. The software should just do it. So you can actually just literally walk up to the car, it senses that you're approaching, unlocks the car based on your phone. It just basically pairs with your phone, knows that you're coming to the car, opens the door, extends the handle, you sit down, and you just drive. You don't have to press the drive or anything like that. The car knows you want to drive. It will just keep
minimizing the amount of input that you need to do until the car just reads your mind. So it's going to be great. We've redesigned the interior. We moved the interior so that the front IP is actually slimmer and thinner. So we were able to move the front seats forward, giving more room to the back seat. And we reclined the back seat more and reduced the interior trim. Dual inductive chargers for your phones in the back and dual inductive in the front. Similar to the Model 3 and Y, instead of having air vents, we use intersecting columns of air. So, and we just vary the speed of the air. And then the 17-inch touchscreen it feels like a movie theater. The sound is incredible. We have an all-new sound system designed by Tesla Audio, and we have acoustic glass throughout the car, so the car is very quiet when going down the highway. Even at very high speeds, like you're doing 100 miles an hour, it's still quiet. And then we've got an all-new UI. Anyway, the UI is basically easy to move around, expand, contract, shift music to the left, to the right, and we're going to keep improving it. So it basically feels like a modern tablet or phone. And then it's not PS4, it's PS5. It can play Cyberpunk. So I think this really illustrates the difference. It maintains 1,000 horsepower all the way up to 200 miles an hour. All right, and deliveries begin now. So we're in production. We're going to deliver the first 25 cars now, and then basically should be at several hundred cars per week soon, and 1,000 cars a week probably next quarter. My hat is off to Tesla Engineering, Production, Design, the whole group. They put their heart and soul into this, so hope you enjoy it. So let's deliver some cars.